훗스위트는 2008년 5명으로 시작해 10년 만에 직원 1000명이 된 스타트업 기업이다. 훗스위트는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의 게시물을 한데 모아 관리하는 플랫폼을 제공하는데 예약 시간에 맞춰 게시물을 올려주고 게시글들이 얼마나 도달했는지 데이터 분석도 해준다. 이용자는 1,500만 명이 넘고 기업의 가치는 7억 5천만 달러, 한화로 무려 8,400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회사의 규모가 커져가면서 하나둘씩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단기간 동안 직원의 수가 급증하다 보니 직원들 간의 소통이 사라진 것이다. 창업자인 라이언 홈스는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얘기한다. 부서와 담당 업무가 명확히 나눠지기 시작했다. 시스템이 갖춰졌다고 볼 수도 있었지만 동료들 사이에 벽이 생기기 시작했다. 한번 생긴 벽은 점점 더 두터워졌고 직원들은 늘 같은 팀 동료들과만 일을 했다. 우리는 수많은 SNS를 하나의 SNS처럼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회사이다. 그런데 회사 규모가 커질수록 각각의 SNS를 담당하는 부서가 생기고 부서 간의 소통이 줄다 보니 특정 SNS에만 가능한 서비스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예를 들면 페이스북 팀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하면 트위터에는 적용되지 않는 일이 생겨버렸다. 결국 고객들의 불만은 쇄도했다. 5명, 20명이 일할 때는 없던 문제였으며 그때는 소통을 가로막는 벽이 없었다. 그렇다고 5명이 머리 맞대고 일하던 시절로 돌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래서 라이언 홈스가 불통의 벽을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아이디어,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훗날 정식 서비스로도 출시되는 훗스위트의 이른바 랜덤 커피였다. 랜덤 커피의 진행 방식은 다음과 같다. 매주 전 직원 대상으로 접수, 미리 짜둔 알고리즘에 따라 신청자들을 직급, 성별, 나이 상관없이 2사람씩 임의로 배정. 월요일 오전에 파트너의 회사 내 메신저 아이디가 적힌 메일을 발송. 메신저로 커피 약속을 잡으면 매칭 완료. 장소는 회사 안이든 밖이든 상관없지만 셀카를 찍어 사내 페이스북에 올리고 랜덤 커피라고 해시태그를 달아야 한다. 2016년 2월 첫 행사에 128명이 지원했는데 반응이 아주 폭발적이었다고 한다. 이벤트에 참여한 직원들의 소감은 이렇다. 바로 옆 부서인데도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몰랐던 동료도 있었으며 덕분에 내가 만드는 서비스가 동료와 고객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한번 생각하게 됐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물어보고 어려운 점이 있으면 털어놓을 곳이 생겨서 회사 생활에 활력이 됐다. 라이언 홈스는 랜덤 커피 이벤트가 창의적인 아이디어에도 효과가 있었다고 말한다. 업무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서로 부딪히다 보니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기 시작했으며 나는 입사한 지 일주일 된 애플 출신 직원과 커피를 마시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었다. 그는 애플에 있을 때 상사가 매주 전하고 싶은 내용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공유해줬다고 말해줬고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 채택했다. 조직 내에서 랜덤으로 파트너를 선정해서 커피를 한 잔씩 마시는 게 업무 능력 개선과 창의력 향상에 과연 도움이 되는 걸까? 어린 아이들의 경우 친구 네트워크를 많이 가진 아이들이 더 창의적이라는 고전적인 연구가 있다. 예를 들어 아이들에게 블록으로 지은 집을 보여주고 블록으로 창문과 벽이 있는 자신의 집을 만들어 보라고 한 다음 그 집을 허물기를 5번 반복한다. 창의성의 척도는 맨 처음 보여준 집을 모방하지 않은 정도로 삼았으며 실험 결과 친구가 많은 아이들이 모방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학자 로널드 버튼은 기업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자주 제안하는 사람은 네트워크에 뚜렷한 특징이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창의성이 좋은 사람은 중첩되지 않는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다. 집단 안에서 모두가 모두에게 연결되어 있으면 네트워크가 중첩되었다 라고 말한다. 예를 들어 동굴에 모여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모두에게 연결되어 있고 이런 경우 중첩되어 있다고 본다. 가령 자기 부서의 사람하고만 소통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네트워크는 중첩되어 있는 것이다. 로널드 버튼은 중첩된 네트워크에 놓인 사람들은 창의성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영업부서, 생산부서, 마케팅부서, 비서실 등 한 부서에서 친구 1명씩을 사귀는 사람이 훨씬 더 창의적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많은 조직에서 지식 이전이 잘 일어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온다고 한다. 혁신적인 기업이라고 불리는 구글,
애플 등의 사업 구조는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반영이라도 한 듯 직원들이 자주 마주치고 소통할 수 있도록 개방적으로 지어진 경우가 많다. 전문성과 업무의 체계적 구분은 효율을 증대시킨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구조화되고 조직 문화가 경직될수록 기업이 혁신을 일으키는데 방해를 일으킬 수 있다. 대부분의 기업은 항상 혁신을 꿈꾸지만 많은 오너들은 창의적인 인재가 없다고 한탄한다. 그러나 조직의 관리자라면 창의성과 혁신에 대한 책임을 개인에게만 돌리고 있지 않았는지 반성해야 한다. 창의력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커피 한 잔을 하며 직원들끼리 소통하는 것만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다.